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문대학교 정영혜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9주차 1차 시에는 원 그래프를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원 안에 데이터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넓이로 나타내는 그래프인 원 그래프 활용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원 그래프가 어디서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단일 변수의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일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원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함수로는 우리가 파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선호도를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스트립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탈리부터 재팬까지 총 5개의 선호하는 나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각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인원수를 40, 30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2개의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F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나라하고 선호하는 나라 그리고 카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R 그래프로 그리고 싶을 때는 이러한 과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성하시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이 차트 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 2개의 함수는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었고 원 그래프에서는 여기 사방으로 들어가는 그 마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1로 세팅을 했고요. 하나를 찍어주기 위해서 MF로는 1/1로 지정을 했습니다. 파이 그래프에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에다가는 나라의 이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소한 차트의 제목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여행하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차트의 제목을 넣어주었습니다. 이태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 그 다음 스페인, 그 다음에 코리아, 그 다음에 여기 재팬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들어가지는 게 보여지고요. 특별하게 세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데이터가 많은 첫 번째 녀석부터 해서 이렇게 각도가 구성이 되어져서 배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추가되어지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전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 레디어스 부분이 있죠. 요거는 원의 반지름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R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소스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오른쪽에 플로트라고 하는 패널에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 보통은 우리가 레디어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창을 우리가 얼마만큼의 너비나 높이로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특정한 반지름으로 나는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레디어스 값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의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요거는 원 그래프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프에서 혹은 컴퓨터에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우리가 보통 그 색상 체계를 RGB 체계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장치는 빛을 쏘아서 색깔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으로 색깔을 우리가 구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을 해봤던 것처럼 여기 C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색깔의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조각들을 서로 다른 컬러
컬러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여러 개의 색깔을 한 번에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C 함수, 컴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블루, 레드, 옐로우 같이 이러한 아주 대표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컬러즈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아래서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잘 확인을 하셔서 활용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코드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RR이라고 하는 거는 16진수 체계로 두 개의 자릿수를 써서 우리가 색상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 각각의 하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0서부터 16진수 체계의 숫자를 쓰기 때문에 F까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00이 가장 작은 수가 될 거고 FF가 가장 큰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빨간 자리에 FF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빨간색을 가장 강하게 쏘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00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을 아예 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기에 각각 코드별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 색상을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붉은색 부분만 FF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색깔은 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빨간색만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나타내는 그린색은 우리가 물감으로 칠하는 그린색보다는 조금 밝은 색인데 여기서는 그린 색깔만 쏘아줬기 때문에 빛에서 나타내는 그린색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여기는 블루만 표시가 됐죠. 여기서부터는 색깔 두 개의 색깔을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붉은색과 파란색을 강하게 쏘았을 때는 이렇게 머젠타 색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 부분, 그 다음에 블루 부분이 섞였을 때는 하늘색과 비슷한 시안 색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색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과 그린색이 만나면 옐로우 색상이 되고요. 아무런 빛도 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깜깜한 어두움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검정색이 되고 아주 모든 색깔을 다 강렬하게 넣어줬을 때는 흰색이 되어진다. 그러한 어떤 색상의 조합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색상 코드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GB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지정하는 함수는 언어별로 조금씩 다른데 여기 R에서는 RGB 함수를 통해서 여기 R, 그 다음에 G, B의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값이 투명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보통 색깔을 나타낼 때 RGB에 각각 1바이트씩을 쓰기 때문에 총 3바이트를 써서 약 1670만 컬러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바이트를 더 할애를 해서 투명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맥시멈의 값을 어떤 값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0서부터 아까 전에 코드할 때 FF라고 했었죠. 범위가 10진수로 나타낼 때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00은 0을 나타내고 255는 여기 FF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래값을 최대값인 255의 값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 부분에만 파란색으로 이제 강하게 255를 쏘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린색 부분만 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 그린색으로 표시가 되어지고 여기 부분 제가 투명도를 변화시켜 봤어요. 똑같이 그린색은 같은데 투명도를 128로 했어요.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 투명도를 0에서부터 10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비율을 표현할 때 0서부터 100까지를 쓰기 때문에 0서부터 255를 이렇게 매핑을 해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128은 불투명도가 한 50% 되어지는 정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 팔레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알파 값을 조정을 해서 불투명도는 조절이 가능해요. 모든 팔레트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나타낼 때, 그죠?
나타내면 좋은 어떤 색의 조합이고, 여기 테리언하고 여기 토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형도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도록 할 때, 그다음에 CM 같은 경우에는 컬러 맵이라고 해서 컬러 맵에 들어가져 있는 컬러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레이 컬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영, 그레이 스케일 값을 검정색부터 예를 들면 흰색까지 이렇게 음영 값을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은 한번 알아두시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그래프의 각 섹터의 컬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나라별로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들을 지정을 했거든요. 컬러 값을 이렇게 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컴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스틸 블루, 그 다음 핑크, 카키, 라이트 그린, 그리고 토메이토, 이렇게 약간 붉은색 컬러인데 약간 톤 다운 되어진 컬러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컬러가 적용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색상 코드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샵을 붙여서 RGB 코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두 개의 컬러가 강조가 됐는데 붉은색보다는 여기 푸른색이 약간 컬러의 값이 작아요. 그럼 붉은색이 조금 더 강한 머전타 색깔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색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제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여기 프랑스까지만 살펴보게 되면 FF99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 가장 강했고, 그다음 빨간색과 여기 그린 색깔이 합쳐지면 노란색이 되어지게 되는데 조금 붉은색에 가까운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표현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컬러 코드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준 파이 차트, 원 차트가 오른쪽에 나타나져 있으니 색깔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RGB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한 겁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코드만 알파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은 세 번째 부분 여기 RGB 함수가 100이라고 하는 불투명도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255는 완벽하게 컬러를 불투명도 없이 표시해 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완벽한 파란색과 불투명도가 100을 가졌을 때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컬러 팔레트를 이용한 색상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컬러 팔레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각각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이게 컬러 팔레트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컬러 팔레트의 이름 안에 내가 색깔을 몇 개 가져오겠다 팔레트에서 그것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컬러에다가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레인보우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거기에 랭스하고 카운트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랭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카운트로 들어가져 있는 숫자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에 우리가 선호하는 숫자의 개수를 5개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5라고 하는 값이 되돌려질 거고 그 5라는 값을 이용해서 레인보우 값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여기서 레디어스를 여기 0.5로 지정한 거는 제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반지름을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히트 컬러 적용을 했고 다음으로 테라인 했고요. 다음 토포, 그 다음에 CM 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레이 컬러까지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파이 차트는 다 패턴은 같고요. 컬러에 들어가는 팔레트의 색상만 바꿔준 거라서 그것만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값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정을 한 팔레트 이름을 여기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각각 지정한 팔레트들이 어떻게 원에 적용이 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선호하는 나라들을 잘 표현하는데 어떠한 팔레트가 적합하겠다. 혹은 내가 뭐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데 어떠한 컬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제 피킹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섹터 방향과 시작 각도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클럭와이즈하고 그다음에 이닛 앵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으로 여기 왼쪽에 두 개의 파이 차트에서는
여기 clockwise,를 true로 할 거냐, false로 할 거냐 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clockwise,를 true로 하면 원이 그려지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lockwise,를 false로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초기 앵글 값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인인 앵글이 0으로 세팅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180으로 세팅이 되어졌을 때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태리 여기 표시가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큰 거부터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태리서부터 재팬까지로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세팅이 되어지도록 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태리가 여기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보면 구텐베르크 읽기 중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면 같은 것들을 구성하도록 할 때 왼쪽 위를 사람들이 보통은 가장 먼저 읽거든요. 여기 왼쪽 상단 부분에서부터 사람들이 읽고 내려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놓고 강조색도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초기 앵글 값을 0으로 했을 때와 180도로 했을 때 0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들어갔고요. 여기 180도인 경우에는 반대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특별하게 초기 앵글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태리가 여기서부터 지정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3차원 파이 차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파이 차트는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해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요. 플롯릭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러분들께서 인스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을 드렸었죠. 인스톨 패키지스 이용해서 플롯릭스 여러분들이 인스톨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같은 패키지를 여러분들 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리는 방법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count 여기 py3d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줬고 그리고 제목 넣어줬습니다. 메인 파라미터에다 적용해서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라벨즈에다가 각 나라의 이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생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 레이블 CX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요거는 캐릭터 익스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벨로 쓰여지는 글자들의 크기를 1.5배로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레이블 폰트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여기 CX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사이즈보다 제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키워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익스플로드는 0.3으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여기 값이 없는 경우에는 딱 붙어서 여기 부분들이 딱 붙어가지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이도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익스플로드는 우리가 이렇게 피자 조각 떼어내가지고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각의 섹터들을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디어스하고 컬러 지정하는 방법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쉐이드라고 하는 파라미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0.6을 지정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표시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값을 키워보고 줄여보면 어느 정도 쉐이드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가장 적정한 그림자 효과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자시에서는 원그래프와 3D 원그래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러너에서 색상을 지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세부적인 옵션 지정 방법을 적절히 반영하여서 본인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